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들 중에서만이 올라가는 실적 장세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늘 우리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오미크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덮친, 여기 참 재밌어요. 신문 기자들도 센스가 있어요. 이제는 또 덮친, 오해 공포, 코스피 70포인트 폭락, 모더나 기존 백신 효과 제한적이다. 자, 이 말 뜻은 뭘까요? 또 뭔가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기존 백신에다가 살짝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전 세계를 또 한 또 100억 정도, 100조 정도 벌기 위한 묘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모더나라든지 여기저기 화이자에 투자해 놓으신 주주들은 떼돈 벌었겠죠. 자, 코스피 2850 깨지면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상승하던 니케이도 막판에 급락했다. 2830포인트, 2.42포인트 내리면서 사람들의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묻지마 매도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됐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백신으로 43조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성탄 일상회복 진전 없다. 특별 방역 정 부스터 사실상 의무화한다. 의무화. 기존에 1차, 2차 맞으셨던 분들 또 3차 접종을 하셔야 되겠네요. 2차 접종 5개월 지나면 또 대상자입니다. 도대체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 사건이죠. 향후 4중간 특별방 대책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시작되고 백신 접종 18세 이상 무조건 5개 부자하게 된다. 10대 청소년도 계속 마친다. 취약계층 관리한다. 방역 패스 다음 달부터 방역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한다. 5번 재택치료, 6번 병상화법, 7번 경부치료제 등등등. 내년 선거 때까지는 아마 끊임없이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들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바이든 오미크론 확산 우려되지만 패닉할 정도는 아니다. 자, 우리는 세계에서 백신과 최고 의학, 최고 과학자를 보유했다. 당혹이 아니라 신속한 조치와 이런 거로 해서 변이와 쌓아낼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야기는 했네요. 자, 뉴욕 증시 급락. 이때 문제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본 요상 하락이당 현조가 나옵니다. 신용대출이 전년 대비 한국하고 똑같아. 미국 게임이나 한국 게임이나 중국 게임이나 신용을 이용해서 한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심리를 이어보자는 거죠. 영화 타짜를 보면, 영화 타짜에서 보면 뭐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A, B, C, D, E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C라고 하는 호구가 들어오죠. 나머지 A, B, D, E는 다 알고 있어.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야. 이 호구가 들어와서 이 호구한테 조금씩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조금씩 이루어주면서 어때요? 이 사람을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하죠. 끊임없이 자신감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을 다 어때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며칠 지나서 다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출까지 발생시키죠. 자동차 담보, 집 담보 등등등을 이용해서 그 돈을 또 빌려주죠. 그러면 이 증시에서는요, 거기가 뭐냐면 일단 미수가 있고요. 이거는 증권사에서 빌려줍니다. 3일 안에 청산을 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돈이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반대 매매의 원상이 되고 있는 주식, 스탁. 이것은 이제 계장마다 다 달라요. 6개월 정도 되는 데도 있고 1년 정도 해서 이자를 책정해가지고 주식 담보로 빌려주는데 문제는 내가 들어갔던 종목이 갑자기 10,0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 밑으로 예를 들면 내려갔을 때는 반대 매매를 해서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금을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거는 이제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대한민국을 자주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때요?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하락 포지션을 유도해서 이런 물량을 매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어때요? 그리고 그들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베팅을 걸어놨을 때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은 끊임없이 비투개미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3년 여유자금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뭘 강조하죠? 본업을 늘 하시면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사는 걸 바라지 외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강조해줘.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언제든지 증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상치 못한, 반드시 주식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상치 못한 이 이벤트가 꼭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 바이러스, 테러, 그리고 경기 이제 불황 등등등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건에 의해서 돌발 악재로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여유자금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뭔가 제1금융권에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2년치 이자는 빼놓고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언제든지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여러분 본업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면 은행에서 회수한다고 연락이 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꼭 드린 건 2년치 이자 낼 돈을 빼놓고 투자하라고 권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언더슈팅 때 살아남아서 결국은 오버슈팅 때 여러분이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에서 주식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꼭 하나를 붙하고 싶은 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싼 금리의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원래는요,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랠리가 뭐냐? 산타 랠리가 있어요. 원래는 연말 배당을 목표로 들어오는 가치 투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가 오르는 현상, 그 중에 요인이 바로 이럴 때 산타 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오미크론발 하락이 나와서 결국은 이쪽 신문에서는 기술주가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요즘 뜨고 있는 이 기술주밖에 믿을 게 없다. 미 증시 애플하고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증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시 연준 테이퍼링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 저점 매수 심리, 추수감사절 연휴의 연말 거래량 증가 경향, 모더나는 제약사 신속한 변이 백신 개발로 리스크는 줄어들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팽팽합니다.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근데 결국 저는 이 또한도 지나가리랍니다, 여러분. 산타 랠리 또한도 지나갑니다. 결국은요, 기업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단기와 중기는 이런 이벤트 사건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미래의 우상향과 장기 가치는 결국 미래의 기업 가치, 현재의 가치와 미래 가치에 의해서 그게 실적이 올라가면서 결국 그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관심을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런 내용에 어차피 정부라든지 이렇게 방역 강화를 통해서 전방위적 확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은 단기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오미크론조차도 결국 극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설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은 어때요? 자영업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로 5.9%가 늘었고 자영업 전성시대라는 새로운 거대한 퇴사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회사가 아닌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미국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게 또 왜 어렵냐면요.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닙니다. 배추 한 포기 3,815년대 6,930원 81% 상승. 대박이죠 뭐. 신라면 한 봉지 3,380원에서 8%가 오른 3,680원. 햇반도 8% 올랐고요. 우유도 5%. 얘네들은 식생활에서 오른 걸 보면 고물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들어오는 월급에 들어오는 돈보다 월급의 인상률보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산 가격조차도 특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 고물가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투자하면서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 하나인 독일도 물가 상승률이 5.2%, 29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요, 표면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배추라든지 햇반이라든지 등등등 엔게지수 관련된 지수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은 고용과 고용지수, 완전 고용이나 물가 상승률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의 핵심 축이 두 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완전 고용이 다다를수록 결국 금리 인상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점 이 금리 인상의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들만이 결국 앞으로 올라갈 실적 상승 구간에서 큰 수익을, 이제 코로나 사태일 때는 어떤 투자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좋은 주식 사놓고 놔뒀으면 결국 큰 수익에 기결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2025년도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들 중에서만이 올라가는 실적 장세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